박성대의 썰전. 구례 운조루 물 이 모이고 가마 도는 부자 터. 구례 운조루 고택은 이야기 거리가 많아 2회로 나누어 설명한다. 류이주 운조루 고택의 창건주. 운조루는 호남 지방에서 보기 드물게 조선시대 양반집 건축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다. 창건자는 영조 때 삼수부사를 지낸 류이주 1726년에서 1797년으로 영조 52년 1776년에 창건했다. 창건 과정은 예사롭지 않았다. 터파기 공사 중 거북처럼 생긴 돌이 나왔다. 또 정치적 유배를 당한 불우함을 잊기 위해 멀리 경상도 안동에서 구례까지 와서 자리 잡았는데 터를 잡고 집을 착공하자마자 사면이 되어 경상도와 평안도 등지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건축은 그의 조카 덕호가 맡았다. 이때 류이주는 운조루 터를 하늘이 비밀스럽게 아껴두었다가 나를 위해 내리신 땅이라며 건축을 맡은 조카에게 자신이 직접 설계한 것과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도록 당부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보면 류이주는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길지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운조루를 둘러싼 산줄기 물줄기 체계. 운조루 물이 모이고 수구가 좁은 명당 터. 조금만 더 풍수의 눈으로 보자. 류이주 가문이 호남을 대표하는 만석군 재산을 일구고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역시 물을 빼놓을 수 없다. 우선 물이 모여야 재물이 모인다. 섬진강이 구례읍을 지나 흘러오는 동안 여러 차례 소하천과 합치며 수량을 늘린다. 계속해서 재물이 불어나는 형국이다. 재물의 단속 또한 잘 이루어진다. 수구 지점 붉은 원이 남북에서 각각 뻗어내린 산줄기들로 꽉 조여져 있다. 흔히 말해 물샐 틈 없이 재물이 지켜지는 형국이다. 운조루 백호 섬진강물을 돌려주는 방패막이. 섬진강물을 돌려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백호 능선. 운조루 터를 풍수 명당으로 만드는 숨은 주역이 있다. 백호 능선이다. 운조루의 백호는 주산에서 남서 방향으로 용두리까지 이어진다. 일견 길고 야트막한 둔덕에 불과하나 그 중요성은 실로 작지 않다. 섬진강과 마산천이 용두리 일대에서 돌연 방향을 바꾸어 흐른다. 원래의 흐름대로라면 운조루 들판을 치고 들어올 기세였다. 그런데 백호 능선이 방패막이가 됨으로써 하천이 운조루 들판을 크게 감아 돌게 만들었다. 이럴 경우 물이 감아 도는 안쪽인 운조루 들판이 퇴적사면이 되고 반대쪽인 물이 치고 가는 쪽의 오봉산 일대가 공격사면이 된다. 예로부터 퇴적사면에는 마을이 들어섰고 공격사면은 물과 바람이 쳐서 바위절벽과 깊은 소가 생겼다. 오봉산 능선이 바위절벽이 된 것은 섬진강의 물과 바람에 오랜 세월 노출되어 침식된 결과물이다. 운조루, 집 앞 도랑물과 섬진강이 반대로 흐르다. 섬진강 물 흐름과 반대로 뻗어내리고 있는 운조루 들판의 산줄기. 풍수 명당 운조루 터의 마지막 특성은 들판에 길게 뻗어내리는 야트막한 능선들이다. 운조루 들판에는 한가운데 조금 높은 언덕배기들이 있고 이에 의지의 원내용정 마을이 있다. 자세히 보면 구릉들이 섬처럼 독산이 아니고 뒤편 주산에서부터 희미하게 남아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다. 지리적으로 추정해보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던 약 1만 년 전. 이전에는 남쪽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들이 지금보다 명확했다. 그 사이 골짜기가 지금보다 깊었기 때문이다. 섬진강 유로 또한 현재보다 조금 더 북쪽이었다. 그러다가 빙하기 때의 간헐적 홍수로 인해 주산 상류에서 침식된 토사와 섬진강 상류에서의 침식물이 이곳 들판에 퇴적되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동안 골짜기는 점차 메워지고 들판의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섬진강 유로 또한 남쪽으로 조금씩 밀려나게 되었다. 이때 풍수적으로 중요한 점은 산줄기들의 방향이다. 남서쪽, 즉 섬진강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뻗어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운조루 앞의 도랑물도 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흘러내린다. 이는 서출 동류하는 섬진강과 반대 방향이다. 풍수에서 이런 물을 역수라한다. 아주 길한 물이다. 운조루 들판의 좁은 범위의 명당이 구례 일대의 넓은 명당과 반대로 경사져 있어 물재물이 명당 영역을 최대한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운조루 풍수로 재물을 모으고 민심으로 재물을 지키다. 운조루 이야기에는 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빠질 수 없다.
류이조 가문은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과거의 만석 재산을 다 지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전국 도처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등 가문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비결에는 사람의 역할이 컸다. 운조루 안채 중문간에는 나무 쌀독이 있는데 아래쪽에 타인능의 글귀가 적혀 있다. 배고픈 자들은 누구나 쌀을 퍼가도 좋다는 뜻이다. 경주 최부자 집의 육훈 중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는 내용과 꼭 닮았다. 두 가문의 공통점은 재물을 모을 때는 풍수가 활용되었다면 재물을 지킬 때는 사람의 마음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경주 최부자 집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틈타 헐값에 많은 전답을 사들이며 재산을 늘렸다. 그 후 목숨과 같은 전답을 헐값에 넘긴 이들이 화적대가 됨으로써 가문은 그들의 주요 표적이 된다. 이에 최부자 일가는 이웃과 함께 가는 길만이 가문 또한 번성하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운조루는 또 어떤가? 지리산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운조루 가문 또한 타인능에 정신이 없었다면 동학과 빨치산, 6.25 전쟁에 이르는 역사의 질곡 속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문에 대해 단순한 만석군 집안임을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영호남을 대표하는 나눔과 상생의 가문임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이다.